그거를 왜 못했지? 문재인 정부 때 못했어요. 왜 못했게? 질문. 왜 못했게? 왜 못했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죠. 네. 바로 뭐냐면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안 합니다. 이미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소식을 재밌는 걸 좀 전해드릴 텐데 다른 모든 뭐 이를테면 일하는 정부 그래서 뭐 대통령실 오늘도 뭐 뉴스가 많습니다만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KTV예요. KTV.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뉴스 비평이잖아 우리 프로그램이. 네. 이름이. 그리고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정말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오늘 청와대에 있었어. 근데 기사 쓰는 놈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 심지어 취재도 안 해. 청와대에선 더구나 안 써. 그 출입 기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취재를 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이 기자님입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야. 자, 거기에 앞서서 부재가 대여법세님이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전시회도 기다립니다. 제가 전시회를 7번을 했는데 지금 정권 교체 때문에 못했어요. 그동안. 네, 조만간 전시회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 좀 누가 해주실래요? 요거 뭐죠, 이게? 이 사진? 이게 이제 예전에 윤석열의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그 노래를 이제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이제 가수 백자가 좀 바꿔 부른. 네. 그래서 이 놈을 저작권 위반으로 걸어서 채널을 날려버리고. 그렇죠. 네, 저작권 위반이 제일 쉽잖아요. 유튜브 채널 날리기가. 자, 설명은 다 들으셨죠? 정말 중요한 사건. 가수 백자님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들도 잘 키웠어. 대진전 소속인데 용산 막 그 탄핵 때 막 점거해가지고 대통령 막 물러나라 막. 멋있다. 했던 자식 잘 키웠어. 예. 그렇다고 우리 아들 둘 뭐 당장 지금 뭐 하라는 거 아니야. 니들은 잘 하고 있어 지금. 아빠 방송 모니터 해주는 거로 땡큐. 자,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이제 녹아봐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로 해서 이분이 백자님이 이 영상을 이용했어. 예. 그런데 가수 백자님은 KTV는 한국 국정 홍보 방송이니까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이거를 패러디 하든 이걸로 뭐 내가 뭐를 만들든 가공하든 상관없다 라고 인식하신 거지.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그랬어. 예. 우리 세금으로 만든 영상인데 무슨 저작권을 가지고. 그런데 이걸로 엄청나게 윤석열 정권 때 공격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제목이 바로 모두의 방송 KTV로 돌아갔어. 이야.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내용입니다. 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저작권법 24조의 2 및 28조에 의거해 공공저작물 전면 개방 지침. 전면 개방합니다. 이게 그냥 개방하는 게 아니라 자 KTV 채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직원이 한 170명 정도 있고요. 예산이 한 300억 좀 넘게 들어갑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300억 넘으면 웬만한 중서 언론사 진짜 한 10개 정도를 튼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작은 언론사. 근데 구독자 55만에 여태까지 별로 활동 못했어.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청와대 온라인 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도 브리핑, 총리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요즘에 인기 있는 게 이제 이매진이라고 대통령 일정 수행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종교 지도자 만났다, 뭐 대통령 방산 기념식 갔다, 어디 뭐 저 대전 타운홀, 광주 타운홀 이런 거 계속 올라옵니다. 상당히 제대로만 하면 유용해. 네. 근데 윤석열 때는 그나마 하지도 않았어. 윤석열이 어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개점 휴업이었어. 네. 그래서 무슨 뭐 해외에 나가면 뭐 외국 정상이랑 사진 찍고 동영상이 올라갔다가 동영상을 공개하면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 막 저 브라운인가 영국 총리 관저 가는데 지나가잖아. 막 기자들이 막 웃으면서 거기 아니야 돌아와.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거야 얘네가. 올렸다가 막 쫑커 먹고 막 편집해서 자르고 막 이런 개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사 하나도 안 나왔어요. 뭐냐면 요거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의 모든 레거시 미디어, 뉴미디어의 동등한 활용 권한 보장. 그러니까 일반 저작물로서 시민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디어, 뉴미디어, 우리 고발 뉴스 포함해서 모든 지역 언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대구 지역의 뉴스민 이런 매체에서 다 갖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저작, 2차 저작, 3차 저작을 통해서 가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면 그게 상업행위로 이어져도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저희 고발 뉴스에서도 앞으로 이걸 가지고 짤도 만들고 쇼트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좋은 거네? 근데 그거를 왜 못했지? 문재인 정부 때 못했어요. 왜 못했게? 질문. 왜 못했게? 왜 못했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죠. 네. 바로 뭐냐면 기자들 때문에. 기자 텃세 때문에. 기자들이 왜 텄어요, 그러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부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청와대 기자실은 풀단이라는 게 있어요. 풀단. 풀단. 네. 이게 풀단이 조어인데 풀, 수영장 풀, 네. 전체 이 총량이라는 뜻의 풀, 에다 단. 이거는 단자는 뭡니까? 바로 단체 단자. 윤석열처럼 범죄 단체 그럴 때 이 범단 할 때 쓰는 단자입니다. 네. 풀단. 이게 신조어죠. 이 풀단이라고 있어. 그래서 이를테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가. 그러면 기자들 다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뭐 저 대통령이랑 뭐 저쪽 상대국 수상이 있는데 막 카메라 200대 들어가고 막 기자 막 300명 있어서 막 그럴 수 없죠. 뭐 안 되잖아. 그럴 때 대표를 뽑아 이렇게. 그래서 풀이라는 거는 펜풀, 영상풀, 스틸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청와대 출입기자 되면 펜풀로 다 들어가. 그리고 펜풀은 또 무슨 뭐 지방, 전국, 뭐 방송 뭐 이렇게 나눕니다. 대충. 네. 그렇게 뭐 그때그때 나누고. 영상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공중파. 1풀이라고 그래. 1풀. 네. 그 다음에 종편 2풀. 그 다음에 그 뭐 KTV 뭐 아리랑 뭐 이런 그 등등의 국회 방송 뭐 이런 약간 좀 공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3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품앗이하는 품앗이. 대통령이 무슨 뭐 광주에서 어떤 행사한다 그러면 이번에 1풀에서 갑니다. 1풀에는 뭐 MBC, KBS, SBS 쫙 있어 그러면 어제 MBC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KBS가 해. 그럼 나머지 기자들이 이렇게 시그니까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 영상 들어오면 이 1풀에서 보통 이제 그 남산 중계 송신소에서 각 방송국으로 쏴줘요 이렇게. 몰아주게 하는 거네요. 몰아서 한 명한테 일 시키고. 그렇지. 그럼 내일은 우리가 하고 진짜 품앗이네요. 그야말로. 그렇게. 근데 보통은 대통령 행사가 막 동시에 다발로 있잖아. 아침에 어디 갔다가 뭐 저녁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배해서 하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언론의 편의도 있지만 취재처의 편의도 같이 맞물려 있어. 그러겠네요. 네. 그냥 기자실을 그전 구악이고 이건 사회악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없애자. 저는 종국어는 이게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당장 못 없애는 뭔가의 그 있어요 이유도.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니까 네. 언론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지. 정부 쪽에서 보면 그리고 지들도 좋고. 네. 자 그런데 자 설명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KTV가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모든 언론의 미디어, 뉴미디어의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해버린다. 오픈한다. 그러면 지금 이를테면 KTV가 뭐 1풀, 3풀에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다른 언론은 어이씨 너 우리 풀에서 뺄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우리는 품앗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너는 찍어가지고 그거 다 일반한테 공개해버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끼리 해먹어야 되는데 말해서 우리 풀에 들어가 있는 놈들까지만 배타적으로 우리가 그 영상을 공유해야 되는데 일반에 다 오픈해버리면 우리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얘네 명분도 있지. 네.
그죠? 자, 수익자의 그 비용 제공자의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못했어. 풀단에서 거부해가지고. 너 풀에서 내보낼 거야. 까내버리겠다, 아예. 아, 그래서 그랬구나. 풀에서, 아웃시킨다고 해서 문통 때 못했다니까? 근데 이거를 해결했어, 오늘. 야.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받아버린 거야, 대통령실에서. 일단 1차전이 언제 있었냐면, 네. 어떻게 재미있어요? 네. 의미 있어? 그럼요. 1차전은 처음에 그 브리핑룸에 CCTV 설치해가지고, 아. 그거를 KTV만 독점적으로 촬영해서 KTV만 송출했잖아.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상황을 KTV가 독점적으로 찍고 송출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풀이 깨져버린 거야. 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워낙 이게 국민적 지지가 높고, 야, 기레기들 뭐라고 질문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막 기자들 얼굴 나오니까 요새는 이상한 질문하면 막 기자들 막 짤로 돌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려면 공부해야 돼, 이제. 옛날처럼 함부로 못해. 오늘도 기자가 하나 질문했는데 골 때리는 거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볼래요? 그 기자가 어디였더라? 기자 우리가 뭐 인신공격하거나 타겟팅하는 거 아닙니다. 기자가 어디 기자였죠, 여러분들? 저는 못 봤는데. 네. 기자가 잠깐만요. 브리핑. 강유정 브리핑하고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강유정 브리핑 기자. 완전 혼났어. 브리핑 질문 엉터리로 했다가. 어느 언론사더라. 제가 여기 해놨거든. 잠깐만요. 1초만 기다려주세요. 어느 언론이냐면, 하도 제가 캡처받아놓는 게 많아서. 아투.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가 어떤 매체죠? 고성국. 그렇죠. 네, 요거 한번 보세요. 엄청 혼난다, 보세요. 노란봉투법, 양곡법 이런 거 처리를 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입니다. 당 쪽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 양곡법 이런 거 처리를 빨리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쟁점 법안은 이제 좀 처리를 이제 보면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당하고 약간 메시지가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당하고 메시지가 다른지 주시겠습니까? 당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나 양곡법 이런 것도 이제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말이 발표가 나왔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정확한 보도를 제가 아침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양곡법에 관한 국회 입장이 정확하게 명기된 제가 멘션이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본 네, 아시아투데이 완전 터는구나.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묻지 않으면 뭐 이런 썰이 있는데요. 옛날 그걸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안 통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CCTV를 KTV에서 달아서, 청와대에서 달아서 KTV로 송출하는 이 문제가 기자실 개혁에 완전히 중요한 시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영상 풀이 한번 깨진 거야. 아무 말 못했어. 네. 근데 오늘 KTV 영상 저작권을 전체 국민한테 언론사 포함해서 풀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언론사 풀이 너 풀 아웃, 너 나가 이렇게 한 거야. 청와대에서 실행했어요? 네? 실제로 실행해버렸어요. 그거를 나가라고 했어요. 와. 풀에서 빼겠다라고 통보를 했지, 청와대에다가. 청와대 기자실에서. 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오케이, 빼세요. 대신 청와대 전속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전속으로? 왜 전속이 뭐냐면 청와대의 그 기록용 사진 찍고 풀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대통령의 이발사처럼 대통령실에 전속된 이를테면 영상 카메라 뭐 이런 거 다큐멘터리 그리고 국정홍보용 뭐 이렇게 만드는 팀이 있어요. 네네. 거기로 돌려버린 거야. 깔끔하게 얘기해서 순식간에. 깜짝 놀라서 저는. 바보 됐네, 이건 순식간에. 그러면 이제는 일단 유사시 너희들 없어도 되는 거야. 뭐 전속으로 찍어서 우리가 언론에다 공개할게. 이게 방송 개혁이 뭐냐면 이게 언론 개혁인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언론
우리 미디어 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향받는 뉴스 소스의 3%밖에 안 되신 분이 방송은 20%도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언론 정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3% 신문과 20%도 안 되는 방송 위주로 언론 정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나머지 60%가 넘는 이 뉴미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언론 개혁의 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뭐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청와대의 이제 본의를 저는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 풀이라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 애들이거든. 20%밖에. 그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취재 보이콧 하겠다. 뭐 청와대가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리 안 찍어요 그냥. 이래버리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난감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 되게 무서웠던 종속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래 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너희들 그러면은 이를테면 촬영 거부, 네. 취재 거부 이런 게 기자단이 행사하는 일종의 실력이고 그게 무서워서 기자단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오케이 전속. 우리는 전체 20%와 3%의 신문 방송이 아니라 전체 60%가 넘는 우리 국민의 방송 뉴미디어를 보고 정책을 펼 거야. 야. 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걸 한 거예요. 와.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예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아무도 뉴스 밸류를 몰라. 기사 찾아보지 하나도 없지. 근데 언론사들이 이런 소식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쉬쉬하고 있는 거야. 쉬쉬하고. 음. 풀단에서 빼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청와대에다가 통보한 거. 그거는 사실 선전포고한 거거든. 지금.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를 청와대에서 알았어 받을게. 그래서 우리 전속으로 돌릴 거야. 이야. 이거 기득권 레거시 매체와의 그 종속적이고 의존적이던 관행에 사실상 아뒤를 선언한 날이에요. 이야. 얼마나 큰 뉴스야 이게. 저는 말씀 듣고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죠? 이거 하고 싶었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러지 못하고 결국 언론에 잡아먹혀 가는 그럼. 비극을 저희가 봤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 여기서 그치지 않아. 청와대에서 CCTV 공개하니까 지금 쫙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영상풀, 펜풀은 전국 모든 중앙 관공서, 그다음 지방에도 통하는 관행이야. 네. 그럼 당장 지금 이렇게 되면 어디가 영향받겠어요? 총리실이지. 총리실도 공개합니다. KTV 오픈합니다 이제. 지금 총리실이 시작을 했어요. 네. 총리실도 전속으로 돌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진짜 이거는 네. 혁명적인 얘기네요. 난 이런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요거를 지금 추진하고 야. 입안하신 분한테 직접 제가 조금 전에 취재를 마쳤기 때문에 오.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와. 총리실도 이제는 KTV가 전속으로 돌아가고 풀단에 의지하지 않고 KTV 영상만 봐도 우리 사랑하는 김민석 총리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뛰는 브리핑하고 기자들과 뭐 소통하고 하는 내용을 다 여러분들 손바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레거시가 보도 안 해줘도 유튜브든 뭐든 이런 걸로 충분히 노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없어도 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내란의 밤 MBC에다가 전화했습니까? KBS에다가 지금 우리 중계 좀 해주세요 전화했습니까? 아니죠. 뉴스공장, 그다음 우리 EJ 그렇게 했고 저희 고발뉴스는 전화 받기 전에 이미 국회 가 있었어요. 국민들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해놓고 시대정신인 내란 세력 척결과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 건설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전속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빠른 속도로 정부 출입부처 전체에 공유될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KTV가 주로 청와대랑 총리실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어요. 각 출입부처는 그 인력이라든가 돈이 안 돼요. 네.
전 출입부처의 전속으로 장관실 전속으로 돌린다는 측면에서 KTV의 인력 증원하고 예산 증원한다면 저희 고발뉴스 앞장서서 지지할 겁니다. 자, 실제로 검찰 기자실이 힘이 센 이유는요. 네. 검찰이 영장 치거나 검찰이 수사 발표하거나 검찰이 어디 가서 뭐 행사하거나 현장 뭐 할 때 그 풀단 카메라와 펜 풀이 같이 가기 때문에 기자실이랑 소위 말하는 공생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KTV가 딱 한다? 그러면 그 공생 관계에 균열이 가면서 결국은 언론 개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요거 이제 오늘 총리실에서 논의 구조가 들어갔고 청와대부터 시작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마 이제 각 출입 부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인청이 있잖아요. 인사청문회가. 그거 거치고 이제 장관들이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속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언론 개혁의 깃발을 대통령실에서 올렸고 사실 이런 내용을 제가 쭉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제가 먼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알면서도 사실 이런 걸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 못 드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딱 순천포구 비슷하게 공격을 하면은 그러니까 딱 선포를 딱 하면은 과거 같으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지금부터 두고 봐 이래가지고 막 비판 기사 쏟아내고 막 장난치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그렇게 비판 기사를 쏟아내도 뉴미디어에서 이렇게 우리 뉴스 비평 같은 곳에서 언론을 비평을 하니까 그 시청자들이 그걸 더 많이 보니까 그렇죠. 무섭지가 않네. 그러면 레거시가 뭐라고 떠들든. 아, 내란 세력도 극복해놨는데 우리가 함께 대통령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여러 차례 걸었던 분인데 제라늄꽃님이 언론개혁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잼통령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10만 양병 모비딩님께서는 눈물 나려고 그런다. 노무현 성님 형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모습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무현 성님께서 뿌려주신 씨앗이 이제야 봉우리가 피려나 봅니다. 제가 방송 3법 찬성해요. 다만 저와 또 청와대 입장은 전체적인 미디어 환경이 구조가 바뀌고 있으니 순서에 입각해서 하자, 잘 만들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저는 그거를 보도한 책임으로 우리 최민희 의원한테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취재했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다 드리면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봐 제가 모든 걸 떠안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께서도 이제 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좀 이 사안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안다고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